자, 4강입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아, 이거 강의 6개를 어떻게 하루에 다 찍나 했는데 또 벌써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걸로 치는 겁니다.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잘 못합니다. 그래서 100%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데 여기 앞에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어우 화면이 이거 어디 야외 촬영이야? 이거 현수막이에요. 현수막입니다. 야외 촬영 아니고 현수막입니다. 사무실에 뭐 그런 데가 있어 뭐 이러시는데 그런 데 없고요. 그냥 방에다가 현수막 걸어놓고 뭐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흉내 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4강의 주제 단원 계약서 작성 방법입니다. 단원 계약서 작성 방법. 단원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봉한 서류 중에 이렇게 된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가 있어요. 이 동봉된 서류를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야 합니다. 자, 다 꺼내세요. 10초 기다려드릴게요. 10초. 자, 끝. 자, 우리 이제 요 계약서를 잘 쓰셔야 이제 단원들도 불만이 없으시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아시고 이러니까 단원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위에 보세요. 뮤지콤 악기 동호회 1년 입단 신청서. 1년 입단 신청서. 1년 입단 신청서예요. 신청서 자체가 1년 입단 신청서라고.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아니 왜 내가 1년 있다 그만둘 수도 있지. 한 달 더 내는 건 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년 입단 신청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맨 위에 계약 유형에 지인이냐 광고냐 이웃이냐를 체크하는欄이 있어요. 요건 체크. 계약일은 악기를 받는 날이 아니고 이 계약서 쓰는 날을 쓰는 겁니다. 쓰는 날 체크. 모임 시간. 또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 그 시간에 하는지 몰랐어. 그냥 악기도 다 받았는데 그냥 다시 줄 테니까 빼줘.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써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처음 배움 초급 중급. 아마추어 10년 이하는 초급입니다. 아마추어 10년 이하는 초급이에요. 처음 배웠어. 동그라미. 난 초급 한 5년, 초급 6년, 10년 넘었다. 그럼 중급으로 봐야 돼요. 이것도 써주셔야 되고 그 밑에 몇 기 오케스트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몇 기 오케스트라. 뭐 32기 무슨 오케스트라. 그 옆에 칸이 비어 있거든요. 여기 칸이 비어 있어요. 거기다 뭐 쓰는 거냐면 가족이 여러 명 등록됐을 경우 가족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가족의 이름.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서는 할인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옆에 가족 이름을 적으신 그분은 5,000원 할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분 계약서에는 이제 할인 여기 가족 이름 옆에 쓸 때 할인 쓰시고 누가 더 있으니까 할인해 달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할인 받으신 분 계약서에는 가족 그리고 이름을 써야 됩니다. 이제 할인이라고 쓴 사람은 할인을 받는 거고 가족이라고 쓴 명수는 그 사람은 할인을 안 받았고 나는 할인을 받는다. 뭐 이런 뜻으로 표시해 놓는 겁니다. 하여튼 이름을 쓰시면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해볼 거예요. 진짜 그분이 있는지 뭐라고. 동호 회원명 출석부의 기재사항이니까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시는데 저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이거 지금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게 카메라가 지금 여기 달렸는데 나는 영상을 보고 찍거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사시 같아. 저기 엄한 데를 자꾸 보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나는 화면을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카메라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길 쳐다봐야 돼 여길. 응? 나중에 촬영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알았네. 인제 알았어. 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써주시고 근데 이게 주민등록번호 잘 들어보시면 뒷번호 별표로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보보호법 위반이야. 이 뒤에까지 다 받으면 이거를 친절하게 또 화이트로 다 지우고 뒤를 다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 걸린다니까. 은행에 대고 내잖아.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별표란 얘기는 쓰지 말란 얘기. 굳이 또 써요. 친절하게. 그러시는 분 쓰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 회원 정보에 전화번호 쓰시고, 전화번호 쓸 때도 중요한 점, 여기 011 앞에 써놨잖아. 근데 011을 또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게 컴퓨터가 이렇게 OMR처럼 인지해서 자동으로 딱 되는데, 그럼 거기 컴퓨터가 011-011-8183-7777 이렇게 번호를 인지해가지고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로 나오고 문자를 보내도 못 받아. 그러니까 앞에 011 썼으니까 011을 또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나이, 이거 전화 되게 많이 와. 만으로 해요. 우리나라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이게 애들일 경우에 사이즈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애들 아니고 어른이면 뭐 51세면 어떻고 50세면 어때?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만으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돼. 성별, 이것도 또 물어보시는 분 많아. 왜 여자가 앞에 있냐고. 요즘 시대가 여자가 앞에 있어요. 왜 남녀 안 하고 여남이라고 했어? 서단장 이렇게 했길래, 요즘에 다 이렇게 해요. 다 여성 존중 사회. 그 다음 신장, 센티미터, 이게 중요해요. 이제 아빠들이 아기를 등록하는 경우, 아빠가 이게 모르잖아. 애 키를. 그냥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반에서 제일 큼, 또래보다 월등히 큼, 작은 편임, 막 이렇게 써. 이거 애 사이즈를 줘야 되는데 또래보다 월등히 큼 하면 얘를 무슨 사이즈를 줘야 돼. 되게 난감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심. 직업, 학년, 주의할 사항. 의사 선생님이나 손끝으로 뭘 하는 사람들은 색소폰 못 배웁니다. 그거 배우면 악기의 진동이 워낙 세서 예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지장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 보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주소를 그냥 서울시 이렇게만 적으면 어디 가서 찾나, 이 사람을. 나중에 악기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주소는 끝까지, 뭐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까지만 쓴 사람도 되게 많고, 무슨 아파트, 그 전체가 다 자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동 몇 호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체크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서류를 내면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할 때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오니 써주시면 되고, 그 밑에 결제자, 부모님, 기타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이런 거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내 돈을 내, 그러면은 결제자를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등록하고 내가 돈 내, 그럼 괜찮아요. 근데 내가 등록하는 배우는 사람이 아이고 엄마가 돈을 내주는 경우, 아이명을 회원명으로 쓰시고 부모님의 체크하시고 계약자랑 회원 관계를 적어주시면 비상시에 연락처로 엄마한테 갑니다. 문제가 되면. 그 다음 종류 선택. 내가 무슨 악기를 배울지에다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주시는데, 바이올린하고 첼로 옆에 빗금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거는 사이즈를 적으라는 거예요. 사이즈.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스 사이즈를 적어. M, X 라지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악기 사이즈. 아까 제가 그 안내서에 말해드렸잖아요. 이게 키가 몇부터 몇까지는 몇 사이즈다. 요거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요런 걸 적으십니다. 그럼 제가 요거 적은 거 확인하고 그 악기를 보내드려요. 자, 그 다음 악기 정보. 본인 악기를 사용하실 분은 그냥 본인 악기 사용에 V표 체크하시고, 중고 악기를 쓰실 분은 중고 악기를 체크하시는데, 새 악기를 꼭 빌려달라, 안 됩니다. 처음 악기 나갈 때에는 중고 악기가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악기 업그레이드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악기 업그레이드를 할 때 새 악기를 원하시는 분은 새 악기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네, 새 악기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악기 업그레이드는 적어도 배운 지 한 6개월은 된 다음에, 원래는 신청하신 다음에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3개월 있다 악기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신청하고 나 3개월 있다 받아요. 근데 그 악기 업그레이드는 악기 증정받는 것도 엄청 복잡하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처음에 등록은 본인 악기 사용, 중고 악기 임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중고 악기에 대한 임대료는 매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품비는 한번 발생합니다. 소품비는 무슨 악기냐에 따라 좀 다르니까 V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악기는 빌려야 되는데 소품은 있어 집에. 그래도 소품비 나옵니다. 사실 소품비가 이 소품에 대한 원가 더하기, 악기가 이제 들어오면
1년을 다 채우고 들어오면 3만 원 비용을 안 내고 학기를 받거든요. 그 학기를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클리닉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1년 저희가 상호 약속이잖아요. 1년 약속을 다 지키시지 않으신 분은 클리닉 비용을 본인이 내지만 지키신 분은 그냥 학기를 반납하시거든요. 페널티 없이. 그럴 경우는 이제 그 학기를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요 소품 비용의 일부가 학기 비용, 클리닉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 소품 비용은 단순히 소품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고 악기가 출고되기 전에 준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악기가 난 있어. 그런데 악기를 빌리고 싶어. 소품은 당연히 있겠지. 그분은 있어도 소품 비용은 나오게 됩니다. 그 점을 조금 이렇게 숙지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자, 결제 정보 보겠습니다. 첫 달의 비용과 다음 달의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품 비용 때문에. 첫 달 비용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기수마다 달라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냥 1월 달로 예를 들겠습니다. 1월 달. 지금이 1월인데 우리 교회가 4월에 신청한다 라고 예를 드는 겁니다. 다시 지금이 1월인데 우리 교회는 4월에 시작한다 라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달 비용은 1월이라고 적습니다. 이 신청서를 낸 날이 돈이 처음 나가는 날입니다. 1월 예상 회비 4주에 5만 원. 왜냐하면 1월 달에 등록했고 수업은 4월 달에 진행이 되지만 첫 달에 4주가 다 진행될 거기 때문에 4주 페이를 미리 선불로 내는 겁니다. 5만 원. 교재 및 편곡비 13,000원. 악기 소품비 바이올린이라고 칠게요. 29,000원. 그 돈의 합계를 오른쪽에 적습니다. 이게 첫 달 자동이체 비용으로 나옵니다. 63,000원 더하기 29,000원이니까 얼마야? 63,000원, 73,000원, 83,000원, 92,000원이네. 92,000원이 첫 달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달 비용은 2월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4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4월 비용을 미리 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출금될 건 언제죠? 5월 달이죠. 5월이라고 적어야 돼. 그래서 첫 달 비용은 1월, 둘째 달 비용은 5월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4월에 수업이 시작되는데 2월에 등록을 해요. 그럼 첫 달 비용은 2월, 다음 달 비용은 5월 이렇게 적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5월 달에 신청을 해. 5월 달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첫 달 비용 5월, 다음 달 비용 6월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몇 가지 예를 또 더 들어볼까요? 지금이 8월인데 우리 교회는 10월 달에 신청을 시작할 거야. 이러는 경우입니다. 그럼 신청은 8월, 그 다음 달은 11월이라고 적으셔야죠. 8월 거를 미리 낸 거니까. 그 다음에 9월 달에 신청했어. 그러면 첫 달은 9월, 그 다음 달은 11월. 시작하고 나서 등록했어. 시작했으면 첫 달은 당월, 그 다음 달은 그 다음 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나서는. 자, 그리고 예상 회비는 그냥 첫 주 예상 회비는 5만 원 더하기 편곡비 교직비 13,000원. 그래서 63,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금액에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자, 좀 천천히 할게요. 너무 헷갈리시죠? 예, 한 번 보시고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몇 번 리와인드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미리 적은 사람들은 이 변수에 해당이 안 되는데 시작하고 났어요. 우리는 출발했어요. 근데 첫 달에 중간에 들어온 거야, 얘가. 자동이 채널은 항상 1일입니다. 카드사나 이런 데처럼 우리는 10일 날 할게요. 12일 날 할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카드사가 아니고 선생님 월급이 매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나가기 때문에 수업료는 1일에서 5일 사이에 거쳐야 돼요. 그래야 그 돈으로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이 채널은 언제 등록돼도 1월 1일이에요. 항상 1일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등록되는 시간이 중간에 했어요. 그래서 월말까지 2번밖에 수업을 못 받아. 그럴 경우는 지금 등록된 달, 예를 들어 8월이면 8월 쓰고 4주인데 2주밖에 수업 못 받았죠. 2주 하고 25,000원을 적으시는 거예요. 한 회당 12,500원이에요. 25,000원을 적고 나머지 교재비랑 소품 비용은 같아요. 그 다음 달은 4주 5만원 적고 13,000원 똑같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는 달은 한 달을 못 채울 것 같으면 줄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시작하기도 전인데 개강하기도 전인데 1월에 시작하는 경우인데 4월에 시작해. 1월에 난 등록됐는데 4월에 시작해. 근데 4월 초에 나는 빠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개인 결석이에요. 그거는. 등록이 됐는데 내 개인 사정으로 빠질 것 같아. 그럼 그건 그냥 결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줄여. 개강식 하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4주 5만 원이에요. 근데 개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부터는 수업을 못 받으면 그만큼 빼줍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 그 밑에 볼게요. 연주회 청구월이 있는데요. 연주회는 저희가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이 동호회는 등록 당시에 동호회로 등록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연주회를 1년에 2번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주회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예요. 만약에 연주회를 못하는 사람도 비용이 나와. 대신 저희가 이제 연주회 비용으로 기념품을 만들거든요. 그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사진에 자기 얼굴이 인쇄된 컵이라든지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인쇄해서 드립니다. 그런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전체를 위해서 기념품 받았다. 그리고 뭐 참석하신 분은 좀 이해해 달라고 미리 말해야 됩니다. 연주는 의무입니다. 혹시 아이의 경우 연주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단원은 봉사 점수가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봉사 점수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연주회는 당연히 필참 무조건 연주도 쓰셔야 됩니다. 자, 연주회 청구일은 그래서 6월 10일과 12월 10일 날 신청이 없으셔도 그냥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왜냐하면 다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35,000원입니다. 연주회 비용은 35,000원. 자, 35,000원의 사용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식 지원비 10,000원은 교회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법이 되겠죠. 만약에 A라는 단원이 너무 연주회의 비용에 대해서 예민하게 해. 그러니까 나는 연주회를 안 하는데 연주회 비용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과도한 컴플레인을 제기해.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연주회 비용은 어차피 약속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 연주회 비용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연주회 참석 인원이 30명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30만 원을 교회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드리는 비용이에요. 그럼 이 돈에서 환불을 그 사람을 해줘. 35,000원.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연주회를 난 한다고 했어. 근데 그 사이에 연주회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해서 결국 연주를 못한 거야. 이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 받는 지원금에서 환불 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안 맞잖아요. 그 돈으로 간식 잔치를 하는 거예요. 간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용은 간식 지원금은 운영에 관련된 클레임 해결 비용 더하기 간식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35,000원 중에 세금이 3,500원 들어갑니다. 부가세. 그리고 트로피 및 기념품 사는데 비용을 15,000원 씁니다. 연주회 인쇄물 만드는 비용 6,500원을 사용하는데 이걸로 포스터, 티켓, 순서지, 브로셔, 뭐 이미지 현수막 등등을 만들어서 교회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작 연주에 관련된 그런 인쇄물의 예산은 6,500원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하지만 이걸 안 하면 연주회를 안 하게 되고 뭐 이러는 교회 있더라고요. 우리는 실력이 너무 안 돼. 실력이 되면 연주회를 할게. 그 실력이 되면 연주회를 우리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실력이 되면 연주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연주회를 해야 실력이 돼지는 겁니다. 연주회가 가장 실력이 올라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연주회는 반드시 진행돼야 됩니다. 연주회가 그렇게 됩니다. 첫 달은 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5일에서 7일 후에 출금되며 다음 달부터는 매월 1일에서 2일 자동 출금됩니다. 뮤직홈은 입단 신청서 당일 어떠한 비용을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동이체나 아니면 통장으로만 받습니다.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가 나와 있고요. 저희는 100% 세금 신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세금 계산서 처리가 100% 된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수강료 은행 자동이체 신청서입니다. 요거 잘못 쓰시는 분이 또 많아요. 회원명에는 배우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배우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회원명에는 배우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비에는 한 달에 내는 총액 63,000원 비용을 쓰는 겁니다. 첫 달 내는 비용을 쓰는 게 아니고 63,000원 비용을 쓰는 거예요.
매월 납부일은 1일입니다. 정해져 있고 은행명에는 은행 이름을 쓰는데 이거 은행 이름을 카카오뱅크도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써주시고 계좌번호를 쓰는 난이 있어요. 근데 계좌번호에 평생 계좌번호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핸드폰 번호로 된 거 그거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에는 모계좌라고 해서 핸드폰 번호로 된 계좌번호 말고 진짜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 진짜 계좌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예금주에 본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건 통장 주인 이름을 쓰는 겁니다. 통장 주인 이름.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도 앞번호만 쓰셔야 되고 현금 영수증 발부 번호도 현금 영수증을 받을 사람 전화번호를 쓰시면 되고 예금주와의 관계, 현금 영수증 발부 번호는 꼭 예금주랑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 쓰셔도 돼요. 예금주와의 관계, 뭐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이렇게 쓰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날짜 쓰시고 사인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 앞에 있는 저희가 2020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10으로 돼 있어서 이걸 그냥 2로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불 안내를 보면 뮤지컬 오케스트라 사유의 환불, 월회비를 주차로 나누어 남은 금액을 모두 환불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기간 이런 경우도 당연히 주차로 계산해서 무료로 돈으로 돌려드리든 아니면 무료 레슨으로 뒤로 진행하든 당연히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고객 사유의 환불일 경우 당일 이 신청서를 내신 당일 당연히 전액 다 환불됩니다. 당일 이후에 계좌가 등록된 이후 그러니까 계좌가 등록하면 은행에서 문자가 단원한테 가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오케스트라 이름은 뭐 호산나 오케스트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등록하면 뮤직홈 오케스트라로 다 일괄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우리니까. 그러면 단원한테 문자가 뭐라고 가냐면 뮤직홈 오케스트라 계좌에 자동이체가 등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뮤직홈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자동이체가 신청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가요. 그럼 단원 입장에서는 난 호산나 오케스트라로 신청을 했는데 뮤직홈 오케스트라로 등록됐다고 하니까 잘못된지 알고 이거를 취소한단 말이에요. 이 자동이체 결제를 취소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분은 악기 준비도 안 되고 선생님 배정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한테 뭐라고 그러셔야 되냐면 계좌번호가 뮤직홈 오케스트라 이름으로 등록됐다고 문자가 와도 맞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라고 꼭 안내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내 안 해주시면 사람들이 다 취소합니다. 취소를 하시면 저희도 모르고 교회도 몰라요. 통보 안 해줘요. 일일이 저희가 또 다시 확실하게 됐는지를 알아볼 길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꼭 가만히 계시라고. 은행으로 전화를 다시 거셔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문자로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첫 수업이 진행됐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계약이 이행된 걸로 보기 때문에 한 달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계좌가 등록되고 났는데 그럼 돈이 빠졌겠죠? 빠지고 나서 나 안 할래. 그러면 위약금은 선생님하고 의견이 안 됐으니까 아직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지만 저희는 악기도 클리닉했고 악기도 발송 준비했고 심지어 보내드렸고 다 업무가 진행됐기 때문에 위약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은 나오지 않지만 내셨던 돈이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 이후로는 위약금이 발생하니까 만약에 진행되지 않을 거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보 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교육 시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자료는 뮤직홈 관련 홍보물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동의합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은 뮤직홈에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 이건 사실 교회를 위한 멘트거든요. 여러분이 수업 사진을 찍었어. 그걸 교회 주보나 아니면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 이게 자기 얼굴이 유튜브에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강하게 크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계약서에 들어있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들어오면 제가 먼저 승인합니다. 이게 이상 없는 계약서인지. 내가 도장을 찍으면 악기 배송팀에서 악기를 배송하고 CMS 측에서 자동으로 이게 자동이체가 정확히 은행에서 걸렸는지 확인하고 출석부에 입력하고 악기를 본인이 수령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지 라는 걸 담당자가 사인을 하면 악기가 발송될 건 발송되고 우리가
그 총회까지 갖고 있어야 될 건 갖고 있습니다. 요런 절차에 의해서 발송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매우 중요란이 있습니다. 자, 매우 중요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매월 1일 회비를 미납하시면 5일 이후부터 월 10,000원이 더 청구됩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미납하면 선생님의 월급이 늦게 나가겠죠? 선생님의 월급이 늦게 나가면 선생님의 퇴사로 이어지겠죠? 선생님이 퇴사를 하면 선생님이 또 바뀌겠죠? 바뀌면 그 단원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납이 많이 발생하면 강사 그 이직률이 높아요. 그래서 1일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1일 회비를 미납하면 5일까지 1일 날 회비를 청구했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3일 날 청구하고 이틀에 한 번 되니까 3일 날 청구하고 3일 날 청구해도 또 안 되면 5일 날 청구했는데 그때도 안 되면 10,000원을 올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5일 이내에 돈을 넣어놓으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본동호회는 1년 계약입니다. 계약 중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사유이면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고요. 만일의 경우 퇴원 시 해당 월을 빼고 한 달 수업료가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악기 분실 시 악기 가격만큼 수업료가 월 20,000원씩 아래의 기간 동안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월 내는 금액이 그만큼 상향된다는 뜻이고, 바이올린은 9개월, 기타는 5개월, 플룻은 10개월, 클라 12개월, 첼로 22개월, 색소폰 25개월로 나간 다음에 다시 그 월 우리 레슨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악기는 한 대가 더 갑니다. 쉽게 말하면 악기를 구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 새 악기로 드립니다. 이제 구매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5번, 고장 시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고장은 저희가 무료나 달란트로 수리해 드리지만, 목이 부러지거나 치명적인 고장이 생기면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합니다. 수리 기간은 1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레슨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목 부러진 악기의 수리가 들어오면, 목 부러지는 건 한 달 걸리거든요, 고치는데. 다시 목 부러진 악기 고쳐둔 걸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악기를 고쳐 내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목이 부러졌어요. 그거를 고쳐놨던 걸 창고에 넣어놨다가 목이 부러진 악기가 들어오면, 목 부러진 거 보통 15만 원의 수리비가 드는데 6만 원은 저희가 내드리고 9만 원은 본인이 냅니다. 우리가 못 고쳐요. 딴 센터에다 옮기는데 그때 본인이 9만 원 내시고 다시 목 부러진 악기, 고친 악기로 저희가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부러지면 안 되겠죠. 먼저 조심하게 쓰셔야 돼요. 6번, 악기를 중도에 변경하거나 악기의 사이즈를 변경하시면 3만 원이 납부 요청될 수 있습니다. 7번, 신청서를 작성하신 당일 이후 회비의 환불 및 악기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잘 생각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번, 1년에 48회 중 공휴일과 방학을 제외하고 수업이 진행되는데 최대 44회에서 46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중요. 사람이 부족하면 19기 이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적자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적자 금액을 교회가 보전을 했는데, 이제 단원이 내는 돈은 그러니까 동일했죠. 19기부터 교회가 내시는 돈은 35만 원으로 그냥 정해지고, 아무리 사람이 적어져도 35만 원 이상 내시는 돈은 없게 되고, 단원들이 10,000원 정도 금액을 더 내면서 그 금액을 보존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규가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을 설명합니다. 자, A. 보통은 B입니다. 보통 모든 교회들은 90% 이상 교회는 B번으로 운영됩니다. 악기별로 6명에서 17명. 그러니까 A반, B반 합쳐서 바이올린이 6명에서 17명 들어오면 지금 이 가격이 동일합니다. 5만 원, 13,000원. 그런데 거꾸로 인원수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바이올린 숫자가 18명이 됐어. 그러면 그 돈을 다 강사한테 수업료로 드리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악기별로 수업료가 수업 인원수가 18명이 넘어가면 반반 나누면 9명 이렇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경우는 수업료를 10,000원 내려. 수업료를 10,000원 내려도 그게 이익이에요. 그래도 선생님은 충분히 할 가치가 있어요. 수업료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서 악기별로 18명을 넘어가면 수업료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악기가 2명이야. 아니 12명이 모질라. 16명이야. 그러면 2명을 차라리 무료로 레슨을 시켜서 전체 가격을 내리는 게 더 이익이에요. 예. 뭐 그 돈을 모아서 얘를 주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편법 중에 하나입니다. B번 이건 지금과 동일하고 C번 악기별로 수강 인원수가 내려가서 4명에서 5명 사이에 걸리는 경우 4명에서 5명 사이에 걸리는 그러니까 4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2명 뒤에 2명 거의 선생님이 1시간에 1명의 선생님이 2명을 보는 굉장히 고급진 레슨이 되겠죠. 그죠? 그거를 돈으로 따지면 레슨비가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10,000원 올려서 60,000원을 청구하거든요. 비싼가요? 어쩌면 단원 입장에선 이걸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된다는 경우는 2명 나눠진다는 얘기고 한 번 레슨 받을 때 한 선생님이 2명밖에 레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대신 단원은 10,000원이 올라갑니다. 한 달에 1회가 아니고 한 달에. 이럴 경우는 수업료가 60,000원, 교재비가 13,000원. 그래서 73,000원이 됩니다. 사람이 더 떨어져서 3명이 된 거야. 그래 앞에 1명, 뒤에 2명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그 1명은 개인 지도입니다. 개인 지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공생한테 개인 지도 받는데 얼마의 레슨비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보통 시세는 160,000원입니다. 한 달에. 타임당 40,000원이 전공생의 경우 최저 레슨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 10,000원을 더 올려서 70,000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레슨을 좀 아시는 분은 이걸 더 좋아할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70,000원 레슨비에 교재비 13,000원, 83,000원이 납부 요청되는데 이걸 더 좋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63,000원이지만 최대 2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공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만약에 2명으로 떨어지면 3개월간 유예 기간을 드립니다. 교회에게. 단원 금액은 똑같아요. 7만원으로 그냥 정해지는데 2번, 2명으로 떨어지면 3개월간 2명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 반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2명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1명으로 떨어지면 그냥 그 즉시 바로 그 과목은 없어집니다. 그 과목은 없어져요. 근데 이제 과목이 없어진 문제가 자 봐요. 바이올린이 없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모든 교재는 플룻,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4과목을 기본으로 보는데 한 학기가 없어지면 지휘자가 합주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노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랄라라 리라라라라 디랄리랄리라라라람 하고 클라가 다시 디라리라 이러고 받아야 되는데 클라가 없어. 그러면 이제 노래가 디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 학기가 빠지는 순간 지휘자가 안 갑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안 해요. 못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 지휘자가 빠지는 순간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단과 레슨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과목이 빠지면 그냥 오케스트라라는 칭호를 잃게 되고요. 단과라는 칭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쁜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그냥 예쁜 악기 교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입장에서는 단점이 뭐냐면 합주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란트도 다 중지되고 악기 증정도 다 중지되고 합주 오케스트라한테 지원되는 모든 사항들은 다 중지됩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 오케스트라에만 증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달란트 이런 서비스 자체가 아예 영구 삭제가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주의할 사항 중에 그거가 있었어요. 교육시 주의사항입니다. 정기 연주회는 6개월 주기로 합니다. 필참, 수업료에 포함되고 악기는 임대용 악기가 제공되며 새 악기가 아닙니다. 수리 흔적이 있을 수 있으나 악기 연주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악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단원들이 악기가 왜 쓰던 악기가 와? 이렇게 크레임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거 얘기해 주셔야 되고 계약 종료 시 악기가 반납되지 않으면 퇴원이 불가하며 수업료는 계속 청구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 3개월을 했는데 그 3개월을 한 사람이 교회에다 저 퇴원할게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럼 이제 교회 담당자는 저희한테 퇴원학교를 ERP라는 프로그램에다 접수를 해요. 그건 다음 교육 때 설명해 드릴게요. ERP에 올렸어. 그럼 이제 우린 퇴원이잖아. 그럼 교회는 퇴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퇴원이 악기가 반납돼야 퇴원 처리가 끝난단 말이지. 악기가 반납 안 되면 그냥 퇴원 보류로 있어요. 퇴원이 아니야. 그럼 악기가 들어올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돈이 청구돼. 악기가 증정이 아니면. 그럼 나중에 악기가 돈이 빠졌다고 또 뭐라 그럴 수 있죠? 이때 악기가 증정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악기는 반드시 증정이 아닌 이상은
악기가 반납되어야 합니다.를 꼭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4번 공휴일과 휴학기간 방학에는 동호회 모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5번 회비는 선불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6번 상담은 동호회 단장, 관계자를 통해 진행합니다. 7번 연주회 회비 안내는 35,000원이고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기네스 발표를 하기로 이제 뭐 그냥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는데 기네스 연주회는 99,000원이 회비입니다. 기네스 인증서가 개인에게 다 나갑니다. 8번 악기 수리비는 CMS로 자동 이체됩니다. 9번 단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면 동호회 단장의 권한으로 강제 퇴원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이라고 하면 4가지의 지장을 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신천지일 경우. 첫째입니다. 신천지일 경우. 둘째, 보험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입단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에게 보험 들어 뭐 이런 걸 자꾸 강요했을 경우 바로 퇴원됩니다. 자, 세 번째, 음주 및 지나친 흡연자일 경우 술을 드시고 연습에 오시거나 아니면 담배를 연습 중에 계속 피시거나 많은 담배 냄새가 나는 경우 교육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퇴원 조치합니다. 네 번째, 인근에 있는 음악학원 원장님이 단원인 것처럼 들어와서 단원을 꼬드겨서 자기 학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 퇴원 조치됩니다. 이 4가지의 경우가 가장 많은 퇴원 조치입니다. 자, 중요. 계좌번호 중 핸드폰 번호로 되어 있는 계좌는 사용하지 못하고 2번 은행에서 뮤지콤 이름으로 자동이체 계좌 문자가 가면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꼭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아노 교육은 저희가 학원연합회와 피아노 교육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2005년도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피아노 교육은 가까운 학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오른쪽 밑에 내용을 다 들었다. 자필 사인 이렇게 받으시면 계약서 작성이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 하얀색 종이가 본사 보관용 저희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ERP에 올리는 용입니다. 올리는 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가 단장 보관용, 교회가 보관하는 용. 세 번째 종이가 단원 보관용, 그러니까 단원에게 주는 겁니다. 이 3개를 포개서 쓰시면 자동으로 먹지기 때문에 뒤에 배겨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교회는 지금 처음 하시는 교회죠. 이제 처음 하시는 교회도 있고 보충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는데 보충 영상을 보시는 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 ERP로 올리시고 처음 하시는 분은 아직 ERP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이 계약서를 그냥 쓰고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가만히 가지고 계시고 이제 다음번 강의 7강부터 12강 강의를 할 때 ERP라는 이제 이 신청서를 어떻게 본사로 접수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접수하는데 그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얘를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간단한 거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ERP로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모든 접수가 끝납니다. 그거는 가지고 계시다가 그때 ERP 교육이 끝나면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번째 강의는 단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입단, 퇴원, 휴학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중에 이제 입단, 퇴원은 당연히 아셨고 휴강은 1년에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휴강은 1년에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휴강이 뭐죠? 휴강은 내가 지금 뭐 미국을 가 아니면 뭐 어디 가 그래서 잠깐 쉬어 이런 걸 휴강이라고 하죠. 그 휴강은 다시 온다는 의미죠.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악기도 휴학 기간 동안에 갖고 계시게 하는 거예요. 증정이 아니어도 갖고 계시게 하는 원래 받아야 되죠. 예. 받으면 또 다시 빌릴 때 소품비 나오거나 클리닉 비용 내야 되니까 손해잖아요. 갖고 계시라고 한다고. 그 대신 갔다 와서 단원 생활을 다시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교재가 그때 받을 교재가 있어야 되죠. 왜냐면 연주회 하는데 나는 그때 교재 못 받았다고 합주할 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갔다 와서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학 기간 3개월, 최장 3개월입니다. 최장. 내가 이번 달에 1개월 썼고 그 다음 달에 1개월 썼고 그 다음 달에 1개월 썼으면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에 최장 3개월 동안 휴학이 가능한데 이 휴학
휴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레슨 안 받았으니까 돈은 안 나오죠. 5만 원은 안 나오지만 이 이 교재비 13,000원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교재도 지급하고요. 교회가 갖고 있다가 복학하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고로 휴학 기간 동안엔 13,000원의 비용이 나온다. 몰랐다고 자꾸 하시는 담당자가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요거를 꼭 다시 한번 봐주시고 휴학하는 기간 동안은 13,000원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해시켜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퇴원을 했는데 악기를 반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은 결석으로 처리돼서 월 회비가 계속 나오고요. 한 달이 지나면 자동 휴학으로 넘어가서 13,000원씩 계속 부과됩니다. 만약에 오케스트라를 폐원하게 되면, 그만하게 되면 악기 증정자는 당연히 안 주셔도 되지만 악기 증정자가 아닐 경우는 악기를 반납하셔야 됩니다. 반납 안 하시고 교회가 가지고 계시면 전원에 대해서 13,000원이 반납할 때까지 납부 요청됩니다.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반납은 본인 악기가 아니시니까 빌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년 반을 배우시면 드리겠다고 했는데 못 배우시고 그만했을 경우만 반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4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강은 단원 계약서 작성 요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